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이라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봄 기운은 느껴지네요. 저는 나이 60을 훌쩍 넘기고 이제야 인생의 알갱이를 조금은 알 것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나이대가 자식 새끼 평안하면 만사가 다 오케이 아닙니까? 그만큼 제 자식이 중요하죠. 핏줄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남편 얘기 잠깐 할게요. 남편은 건설 현장의 크레인 기사였어요. 친구 소개로 만나서 첫눈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죠. 거친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데 눈 돌리지 않고 저만 바라보는 사람, 저 하나는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까지 순탄치 못했어요. 제가 천의 고아는 아니지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 이후에 저를 두고 다른 집으로 재가를 하셨어요. 시가에서는 그런 저를 마뜩치 않게 여겼죠.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와의 결혼을 강행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남동생 둘과 여동생 대학교까지 책임진 듬직한 장남이었는데 저를 만나고부터 변했다고 생각하셨어요. 남편은 그 옛날 사람이었는데도 신기하게도 장남에 대한 강박을 저를 만나면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자신은 동생들 대학교까지 보냈으니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했어요. 흔히 홀어머니의 장남은 평생을 집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어릴 때부터 결심했대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면 장남의 부담에서 벗어나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이 사람이 평생 저랑 함께 살아갈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못 받아주시면 저도 어머니 볼 수가 없어요. 그날 남편이 보이던 단호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 사람인지라 남편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 진짜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든든했어요. 친엄마가 저를 버리고 가서 친척 집을 돌며 자란 저는 정말 가족이 그리우면서도 너무 싫은 존재였거든요. 친척이면 뭐합니까? 핏줄이 섞였으면 뭐합니까? 거의 식모처럼 이 집 저 집을 돌면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으니까요. 덕분에 반찬 솜씨는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았죠. 물론 시어머니가 저를 좀 받아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남편이 심하게 하지 않았겠죠. 결국 시어머니도 포기하시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겉으로만 그런 척 하신 거였죠. 남편이 있을 때만 저에게 잘해주셨고 남편이 없으면 바로 저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말할 순 없었어요. 모자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 현정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낳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내내 또 아들 타령이 시작되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정말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또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구박과 멸시에도 남편의 사랑이 있어서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었죠. 정말 남편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그런데 하늘이 내내 친절하지 않았네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남편은 현장 크레인이 오작동하는 바람에 그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졌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시어머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저에게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저는 말대꾸를 할 힘도 정신도 없었어요. 제 마음 한편에서 진짜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험이 안 되는 현장이라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뎠나 싶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손발이 저릴 만큼 심장이 터질 만큼 보고 싶고 그리운 남편이 남겨준 딸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절대 딸을 포기할 수 없었죠. 제 엄마처럼 딸을 포기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생에 나쁜 경험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팔자 좋은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친척집을 전전하며 배운 것이 김치 담그는 거였어요. 매번 집안마다 다른 입맛을 맞춰야 했으니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저한테 남은 것이 이거라도 있었네요. 그리고 특히 남편이 제가 만든 김치를 정말 좋아했어요. 다른 반찬 없어도 김치 하나면 밥 한 그릇은 뚝딱이었으니까요. 남편을 믿고 돈을 융통해서 동네에서 작은 김치가게를 열었습니다. 손에 빨간물이 들 정도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죠. 처음에는 손님들이 들어왔는데 어서 오세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김치 맛이 좋아서 한 번 온 손님들이 단골이 되고 소문도 나서 제법 장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말 한마디 못하던 숙맥에서 진상 손님도 척척 처리할 만큼 배짱도 함께 커졌죠. 인생 참 모를 게 손님이 늘어나니 여기저기서 또 시기 어린 말들이 오갔어요. 시어머니가 가끔씩 등장해서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난장판을 만들었으니 말해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현정이까지 싸잡아서 구박을 했습니다. 아버지 잡은 자식이라고 하면서요. 자기 손녀인데 저러고 싶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죠. 기력이 다한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가 얼마 전에 아들 옆으로 가셨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정말 지긋지긋한 독설에서 해방되었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딸은 교대에 들어갔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김치를 좋아하는 딸을 위해 매주 새김치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가끔 들려서 확인해 보면 김치가 많이 남아 있어서 한동안 보내지 않고 있었죠. 엄마, 왜 김치 안 보내? 냉장고에서 곰팡이 피고 있는데 뭐하러 보내? 엄마 김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매주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학교 선생님들 나눠주고 있어? 아니, 엄마 김치 너무 많은데 버리기엔 아깝고 해서 당근에서 나눔했어. 근데 엄마 김치가 너무 맛있다면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 남자가 생겼어. 그런 데서 만나면 어떤 놈인지 알게 뭐야? 잘 알아보고 만나야지. 그래도 내 김치 만나다 하니 입맛은 제대로네. 걱정하지 마. 나 엄마 딸이야. 아빠 같은 사람 만날 거라고. 딸은 바로 몇 달 후에 딱 봐도 성실하게 보이는 남자를 데리고 왔네요. 자동차 연구소에 다니는 연구원이고 딸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 아빠, 엄마 정말 사이가 좋았잖아. 나도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 아빠는 할머니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잖아. 어머님, 사실 제 어머니가 손맛 없기로 유명하신 분이라 평생 장모님 김치 먹을 수 있다면 현정이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제 김치로 이어진 만남이라니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자동차 연구소 연구원이라니 직업도 안정되고 더할 나위가 없었죠. 그리고 바로 일사천리로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으니 좀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름 김치가게도 있고 결혼할 때 혼수도 남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돈도 모아놓았으니 저도 꿀릴 거 없다 생각하고 상견례장에 나갔어요. 제가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사람이 처음에 말 한마디 꺼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허세인지 왕싸가지인지 진상인지 그냥 미친년인지요. 제가요, 우리 기호를 정말 어렵게 얻었어요.
경주 이씨 삼천공파 34대 종손집에 장손 며느리로 들어와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밤낮 없이 천일기도를 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천일 동안 좋다는 거 안 해본 게 없어요. 심지어 아들만 내리 낳은 여자 속옷까지 입고 낳은 아이예요. 기호가 생기고 나니 그 다음부턴 둘째, 셋째까지 그냥 가더라고요. 우리 기호가 우리 집안의 복덩입니다. 아니 무슨 천일 동안 노래도 아니고 천일 동안 내내 타령을 하는데 느낌이 좀 쎄하긴 했죠. 그래도 사위가 내 딸이 저리 좋다는데 도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이라 저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어요. 천일이면 3년이나 되는데 그동안 마음고생이 크셨겠네요. 저는 다행인지 어쩐지 남편이 장남이어도 대를 잇는다 뭐다 하는 스트레스는 없었네요. 그거 자랑 아닌데? 남들이 들으면 자랑인 줄 알겠어요. 우리 나이 때는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어디 가서 고개를 들고 살았는데요. 아이고, 이런 죄송해요. 일찍 사별하셨다고 했죠? 제가 원래 남에게 아픈 소리 잘 못하는데 이렇게 신뢰를 하네요.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애들은 자기 식대로 좋을 대로 살아야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자식은 중요하죠. 요즘 애들 무슨 딩크족인가 뭔가 하면서 애 없이 지들만 즐기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것들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이래서 결혼할 때 양가가 수준이 비슷해야 하는데. 사부인,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나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고 저도 기호 우리 현정이만큼 귀하다 생각하고 잘해주려고요. 사부인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어쩌겠어요. 그래서 보란듯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예단도 더 많이 보냈고 집안 살림도 최고급으로 해줬죠. 고맙다는 소리 하나 없더군요. 서울 외곽에 25평 아파트는 한 채 해줬으니 저도 그만하면 되겠다 싶기도 했고요.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고 딸과 사위는 신혼생활을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어요. 문제는 사위가 다니는 연구소가 경기도에 있어서 일주일에 반은 연구소에 있는 사택에서 지내고 반만 집에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 집에 더 자주 드나들게 되었죠.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딸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 어디 아픈 데 있니? 아니면 신학기라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해? 사실은 시엄마가 학교로 매일 전화를 하셔. 남들은 허니문 베이비도 잘 갔는데 나는 뭐 하냐고 하시면서. 아니, 결혼한 지 아직 반년도 안 되었는데 무슨 아이 타령을 벌써 하니? 좀 더 일하고 애를 가져도 충분한 나이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시댁에 김치 좀 보내야겠다. 기호하고는 잘 지내지? 그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기호씨 보면 우리 아빠 생각나. 너무 다정하고 잘 챙겨줘. 나도 정말 기호씨 닮은 아들 낳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딸의 학교에 매일 전화를 걸어서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니다 싶었죠.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딸 가진 죄인이다 싶어서 김치를 들고 사돈댁으로 찾아갔어요. 마침 사돈 바깥어른 생신이 있었거든요. 사부인도 좋아하실까 싶어서 김치 좀 가져와 봤어요. 입맛에 맞으시면 제가 매달 보내드릴게요. 요즘 집에서 김치 담아 먹기 힘들잖아요. 아, 네. 밖에 김치 믿을 수가 있어야죠. 현정이가 임신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조미료 없이 건강하게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파는 김치를 많이 먹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순간 우리 현정이 얼굴이 어두워지더군요. 엄마, 좋은 자리에서 왜 또 임신 이야기예요? 우리 아직 젊다고요. 더 실컷 즐기다가 아이는 낳는다 했잖아요. 사부인,
저는 이 김치 다 채순해서 천연재료 사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이들도 먹이는 거고요. 이서방이 이 김치 때문에 우리 현정이와 사귀게 된 거 모르셨어요? 차마 사위가 지엄마 음식 맛없다고 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모인 가족들이 모두 제 김치를 맛보고는 맛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부인, 오늘 제가 받은 최고의 생일 선물입니다. 이 현정이가 솜씨가 좋은 게 다 사부인 닮아서 그런가 보네요. 분위기를 깰 수는 없어서 부드럽게 넘겼지만 한편으론 괘씸하더라고요. 저도 제 김치에 자부심이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도 그렇고 좋은 자리에서 말끝마다 임신 타령이라니. 제가 있는 데서도 저러면 없는 자리에선 어떨지 뻔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시댁에서 임신에 좋다는 것을 사다 먹이기 시작했어요. 흑염소 진액부터 시작해서 참붕어랑 미꾸라지를 고아서 만든 즙까지. 오히려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먹으려고 하니 그게 또 고역이 된 거죠. 아이가 오히려 더 말라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서방 보고 사택에서 지내는 거 그만하고 일주일 내내 들어오라고 해. 배란일에만 맞춰서 한다고 되겠니? 엄마, 여기서 기호시 화성까지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배란일은 맞추면서 잘 지내고 있어. 괜찮아. 아이가 사랑해서 생겨야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고 생겨? 그래, 내가 미안하다. 네가 너무 말라가니까 엄마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어. 이러면 네가 더 힘든 것도 생각 못하고. 사실 저도 임신에 좋다는 것을 잔뜩 주문해 놓았지만 오히려 딸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고는 다 취소해버렸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이 조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갔는데 마침 안싸돈이 있더군요. 몸이 차가우면 임신이 안 된다고 하잖니. 여름에 학교에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 아무리 더워도 가디건 입고 치마도 입지 말아라. 아무리 그래도 이 삼복더위에 애들이랑 씨름하면서 어떻게 가디건을 입고 이래요. 학교에 가보셨어요? 에어컨이 말이 에어컨이지 그냥 선풍기나 다름없어요. 지금 2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는데 그게 대수예요? 뭐든지 좀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딸은 하루가 다르게 말수가 줄었어요. 이서방도 연구소에서 본사로 옮기면서 집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제 좀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시모의 아들 타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현정아, 난임병원에 엄마랑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언제까지 버틸 수 없어. 나도 말해봤지. 그런데 남편이 과하게 정색하면서 싫어해. 엄마, 우리 정말로 사랑해. 둘이서 충분히 행복해. 이렇게 좀 살면 안 돼? 하지만 3년이 또 지나갔네요. 저도 천일 기도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딸은 급기야 머리털이 듬성듬성 빠지더니 원형 탈모증이 생겼죠. 현정아, 관계를 하기 전에 이서방한테 커피 좀 마셔보라고 해. 이 커피 카페인이 남자 정자 속도와 그 내구성인가 뭔가를 증가시켜준단다. 이게 네 문제가 아니야. 남자 정자가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무슨 애 낳는 기계야? 동물이야? 나 사람이라고. 왜 엄마까지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4년이 지나면서는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딸이 또 상처받을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딸의 시모는 무당까지 찾아가 이상한 부적들을 집안 곳곳에 붙여놓지를 않나 심지어 우리 현정이 속옷에도 부적을 몰래 넣어놨다 하더라고요. 딸은 역류성 식도염에 과민성 대장 증상까지 겹쳐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보다 못해 제가 사위를 찾아갔어요. 자네,
지금 현정이 꼴이 안 보이나? 자네 어머니가 무슨 짓까지 하고 다니는지 몰라서 그래? 나는 우리 딸이 제일 귀해. 그깟 손자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자네 어머니가 아니라잖아. 그럼 병원이라도 가서 검사라도 받던가 해야 할 거 아닌가? 왜 병원에도 안 간다고 하는 건가? 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요.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행복? 행복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 자네 눈에는 안 보여? 현정이 날이 갈수록 뼈만 남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자네 생각만 하나? 이제 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네. 이제 사위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부부가 사이는 좋아요. 이게 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5년이 지나자 딸은 스트레스성 불면증으로 학교 생활이 힘든 지경이 됐어요. 제발 병원에 가서 시험관 악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그 편이 낫겠다. 엄마,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기호 씨가 병원 가는 걸 진저리를 낼 정도로 싫어해. 정말 사위가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시험관 아이는 왜 싫다는 건지 정말 저렇게 구박받느니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또 딸은 절대로 헤어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더라고요. 결국 딸아이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안싸도는 학교로 전화질을 해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딸아이 학교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요. 선생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버티냐? 애들이 이렇게 극성맞게 구는데 네가 안정이 되겠니? 얌전히 들어앉아서 조신하게 임신만 생각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짓거리야? 어머니, 여기 학교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기호 씨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애도 못 낳는 게 어디 꼴의 선생이라고 잘난 척이야? 딸은 엄마의 인생을 담는다고 했나요? 딸도 저처럼 남편과 시모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지극으로 사랑하면 뭐합니까? 시모가 극성으로 괴롭히는 거에는 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결국 학부모들한테까지 소문이 퍼져서 이래저래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머리는 빠지고 식도염 때문에 밥도 못 먹어 뼈만 남은 딸을 보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하루는 나를 잡았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딸아이와 사위를 앞세우고 사돈집으로 갔습니다. 사위에게도 진짜 시모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새로 담은 배추김치며 갓김치며 파김치를 잔뜩 양손에 들고 말이죠. 미운 사돈 김치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요. 사부인, 그동안 별거 없으셨죠? 사장어른은 얼굴이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야 뭐 여유가 있으니 매일 골프나 치고 만난 거 먹으니 얼굴이 나쁠 일이 없지 않겠어요? 인생의 걱정이라곤 대가 끊길까봐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게요. 제가 정말 송구스러워서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자식이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생긴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기는 했대요? 아니 나도 예약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쟤들이 계속 빵꾸를 내서 이제 병원에 예약도 안 돼요. 하긴 지금 현정이 제 얼굴을 보니 임신될 것도 안 될 것 같은 몰골이네. 아유, 넌 도대체가 갈수록 비실거리니? 결국 우리 현정이 그렇게 좋아하던 교직도 관두게 하시고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정말 가까스로 분을 참았습니다. 아니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신다. 학교야 지가 능력이 안 돼서 관둔 걸 저 때문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거 초등학교 선생질에서 버는 거 애만 나봐요. 제가 줄 수 있어요. 아유, 이래서 없이 살던 집은
가난한 티를 벗지를 못해. 사부인도 이서방 낳기 전에 임신 안 돼서 그렇게 구박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지금 나랑 비교하는 거야? 쟤는 결혼한 지 5년이라고. 5년이면 이건 그냥 불임 아니야? 내가 쟤였으면 벌써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났어. 아니, 아이가 혼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서방도 같이 노력해야 애가 생기는 건데 병원은 이서방이 가기 싫어하는 거 알기는 하세요? 이서방,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 벙어리 마냥 서 있지 말고. 어디서 우리 기호 탓을 하는 거야? 시장판에서 김치나 파는 주제에. 밭이 좋아봐. 이미 아들 너댓은 낳고도 남았을 거야. 내가 정말 교양이 있어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집안 문제 아니야? 남편 먼저 보내. 겨우 딸 하나 낳은 엄마 닮았으면 밭도 원래가 부실한 거 아니냐고. 제가요, 상견례 때 알아봤다 아닙니까? 온갖 있는 척 없는 척은 다 하면서 꼴값 떠는 싸가지 인간 종족. 바로 시모가 딱 그 타입이었죠. 네, 제가 김치나 파는 주제라 한 말씀 드릴게요. 좋은 배추가 밭만 좋다고 나오는 줄 아세요? 씨앗이 좋아야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배추가 자라는 건데 씨앗만 좋아봐요. 밭이 차갈밭이어도 잘 자랍디다. 지금 씨앗? 씨앗이라고 했어? 우리 아들을 뭐에 비교하는 거야? 감히 배추 따위에 비교를 해? 그러니까 씨가 부실한 건지 밭이 부실한 건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요. 왜 이서방이 그렇게 병원 가기를 싫어하는지 어디 직접 물어보자고요. 그래, 다 같이 병원에 가서 결판을 내자고. 그 자리에서 문제 있는 쪽이 깨끗하게 포기하고 물러나는 거로 하자고. 정말 수준 낮아서 상대를 못하겠네. 하긴 보고 배운 게 김치밖에 더 있겠어? 말 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 김치 맛있다며 몇 년을 대놓고 먹은 사람이 누군데 이래? 그래 여보, 아이 그 말은 너무 심했네. 사부인 김치 없으면 저 밥 못 먹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흥분 상태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지금 이 양반이 제정신이야? 당신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그놈의 김치 타령, 집밥 타령 아주 지겨워 죽겠네. 이 김치들 다 갖다 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갑자기 시모가 김치통을 열고 포기김치를 하나 꺼내더니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더라고요. 무슨 아침 드라마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 막 나가자 이거지? 좋다, 해보자 하는데 거기서 시부가 온몸으로 막아섰어요. 자기 마누라도 자기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며느리도 저도 아니고 오로지 김치를 구하겠다는 결의로 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네요. 이 집안 이거 완전 콩가루 막장 비빔밥 아닙니까?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데 왜 이러세요? 더 이상하면 내가 더 힘들다는 거 모르세요? 며느리 한번 잘못 들여서 대가 끊기질 않나? 이제 우리 아들이 부모에게 대들기까지 하네. 살면서 단 한 번도 나한테 큰 소리 내지 않던 녀석이 이게 무슨 일이다냐. 내가 이 꼴 보려고 1000일 동안 무릎이 닳도록 기도드린 줄 알아? 이게 다 저 비리비리한 년 때문이잖아. 뭐? 이 여편 내가 누구 보고 년년거리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애들이 하도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참고 있었는데 나도 무식한 당신네하고 사도 못하겠다. 이서방, 똑바로 말해봐.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현정아,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기호 녀석이 애미랑 척을 지든지 말든지 할 말 다 하면서 살아. 너무 화가 난 저는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우리 딸까지 바치니 뭐니 하며 떠든 시모에게 그 유명한 김치 싸대기를 날려보려고요.
엄마, 제발 참아. 이렇게 되면 우리 진짜 다시는 얼굴 못 봐. 그리고 이 김치 그렇게 던지고 할 수 없는 소중한 거잖아. 날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해. 아버지도 제발 엄마 좀 말려주세요. 그렇게 귀한 자식 정말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제가 괜찮댔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중에도 구석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던 딸이 이렇게나 울면서 애원하는데 차마 거기서 더 막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정말 이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이 그렇게나 남편이 좋다는데 참아야지 별 수 있나요? 이 사건 이후에 딸과 사위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저랑 시모도 따라가서 단판을 짓자고 했지만 애들이 우리가 따라오면 진짜로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났어요. 사실 저도 겁이 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5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건 혹시나 우리 딸이 자궁이 약한 게 아닌가 내심 걱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무식한 시모 앞에서 절대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딸아이는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시모의 간섭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반년이 지나고 연말이 되었네요. 엄마, 나 엄마가 담근 시원한 열무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 열무김치 국물에 국수 말아서 먹고 싶어. 아니, 엄동설안에 무슨 한여름에 먹는 열무김치가 먹고 싶어? 그래도 식욕이 있다니 아니, 너 혹시... 맞아, 나 임신했어. 드디어. 이제 5주 차래. 엄마, 그동안 맘고생 시켜서 미안해. 이제 엄마 할머니 될 준비해. 그래, 드디어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낳기만 해라. 내가 가게 일 정리하고 우리 손자 다 봐주마. 정말 하늘이 도우셨구나. 귀한 우리 손자 이름은 뭐로 지어야 하나?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손자? 손녀면 안 예뻐할 거야? 무슨 딸이어도 너무 예쁘겠지. 콧대 높은 네 시모한테 보란듯이 내밀려면 이왕이면 아들이면 싶은 게지. 그 마음을 하늘에서 아신 건지 정말 떡두꺼비 같이 튼실한 손자를 점지해 주셨답니다. 산부인과에서 탯줄을 끊으러 들어간 사위를 기다리며 시모와 어색하게 인사를 했죠. 그 김치 사건 이후로 얼굴을 처음 마주했네요. 솔직히 임신 소식을 듣고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귀하게 얻은 손자이니 조심스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김치는 보내줬냐고요? 하하, 대판 싸우고 난 뒤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다시는 김치 구경도 못하게 하겠다고 맘을 먹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갈대 같아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때마침 김장철이라 온갖 김치를 종류별로 바리바리 싸서 보냈죠. 시모가 아니라 사장어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요. 암튼 다시 만나게 된 시모와는 그래도 어색함이 남아있어서 대면대면하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또 뵙네요. 부부가 금실이 너무 좋아도 애가 안 들어선다 하는데 이제야 드디어 그 결실을 보네요. 우리 기호가 현정이한테 얼마나 잘하게요. 이게 다 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거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아이고, 이렇게 다시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번 보내주신 김치도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때마침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아이의 모습이 유리창을 두고 나타났네요. 아이고, 눈, 코, 입 어디 하나 못난 데가 없는 제 눈에는 그저 너무너무 잘생긴 손자였어요. 무사히 아들을 출산한 딸아이는 그 오랜 시모의 날선 화살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김치 사랑으로 딸아이는 시댁에서 누구보다 이쁨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살면서 이렇게나 평안하게 행복했던 시절은
남편과 결혼해서 우리 딸을 낳고 지냈던 그 짧은 8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이 저에게 다시 돌아왔네요. 금실 좋은 딸과 사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손주. 미운 사돈이지만 그래도 우리 손주 어여삐 여겨주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라 창문 열고 간만에 대청소를 하고 아주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한참이나 울린 것 같은데 너무 깊이 잠들어서 발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아주 팔자 좋게 낮잠을 주무신다? 당신이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닐 텐데. 누구세요? 지금 잠이 와? 누구는 심장이 벌렁거려서 당장이라도 119를 불러야 하나 싶은데 내가 이런 여자랑 사돈을 맺다니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랐어야 했어. 그랬어야 지금 이 막장 개막장을 안 봤을 텐데. 당신 딸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알아? 내가 그날 김치를 니년들한테 싸다구를 날렸어야 했어. 이런 것들한테 점잖게 대한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네. 김치나 만드는 주제에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더니 딸 교육을 어찌 시킨 거야? 대체 뭘 보고 자라면 다른 씨앗을 품고도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 낳을 수가 있냐고. 오리를 무슨 장님 등신으로 알아쳐먹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딴 놈이랑 붙어먹고 그 씨를 우리한테 드밀어? 이 철면피 모녀년들아. 내가 다시는 당신 딸년 선생질도 못하고 당신 가게도 문 닫게 만들 거야. 위자료 아주 세게 맞을 준비해. 다시는 얼굴 들고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아니 무슨 일인지 좀 알아듣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제가 악몽을 꾼 걸까요?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들여다보니 분명 시모가 10몇 분을 떠들고 끝난 통화 목록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낳은 하운이가 이서방의 자식이 아니라는 말인 거잖아요. 제가 제 딸을 그렇게나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운이는 우리 딸을 똑 빼닮았. 그러고 보니 우리 딸만 너무 닮았네. 아니지. 내가 딸을 못 믿으면 누굴 믿어?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내 자식을 믿어야지. 현정이에게 전화를 걸려는데 딸이 집으로 울면서 들어옵니다. 우리 손자 하운이를 들쳐업고요. 현정아,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 네 시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운이가 이서방 자식이 아니라니. 아니지? 또 네 시모가 다시 널 구박할 구실을 찾아서 억지 부리는 거지? 하운이가 널 많이 닮기는 했어도 원래 엄마가 예쁘면 아들이 엄마 얼굴 가져간다고 하잖아. 그런데 딸아이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울기만 합니다. 저는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딸을 믿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실은 기호씨 핏줄이 아니야. 저는 순간 하늘이 노래졌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그 김치 사건 이후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생기가 있어져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남의 자식을 베고 엄마와 남편까지 속일 수 있답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큰 소리에 깜짝 놀란 손자 하운이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죠. 이서방이 아닌 다른 놈의 씨라 생각하니 만정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참 간사하네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어떻게 남편을 속이고 나까지 속여? 엄마한테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 아니, 그러면 이혼을 하고 그 사람하고 다시 결혼을 하던지 하고 애를 낳아야지. 이게 무슨 사람 탈을 쓰고 할 짓이야. 엄마,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일단 하은이부터 좀 재우고 이야기해. 하은이를 재우는 동안 저도 마음을 좀 가라앉혔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딸에게 허물이 있다면 부모인 제가 잘못인 거죠. 엄마,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 살아계실 때 나도 결혼해서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 자주 했던 거 기억하지? 나는 한 번 인연을 맺은 부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그렇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뻐꾸기도 아니고 누가 다른 놈의 자식을 품고 살아? 그건 이서방한테도 못할 짓이야. 정신 차려 제발. 엄마, 사실은 기호씨 무정자증이야. 저는 잠시 무정자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서방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바람을 폈고? 정말 내 딸이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은이가 깨건 말건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딸의 얼굴에 손을 댔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다른 남자의 애를 베고 나서 모두를 속였다? 엄마 왜 이래?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나 바람 같은 거 핀 적 없어. 5년이 지나도록 애는 안 들어섰는데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날 괴롭히지 내가 먼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었어. 아무리 병원에 가서 시험관 아이라도 갖자고 해도 꼼짝을 안 했잖아. 정말 남편 말대로 우리 둘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지. 그런데 그 김치 사건 이후에 남편이 딸에게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자신이 무정자증이라고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도 불가능했던 거죠. 이 말을 들으니 다시 열불이 나대요. 진짜 씨앗이 문제가 있던 것을 우리 아이 밭타령을 해대며 구박했잖아요. 아니, 이서방도 그런 사실을 5년이나 지난 다음에 고백을 해? 넌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 그 구박을 받으면서 당장 밝히던지 이혼을 하던지 했어야지. 엄마, 나는 우리 기호 씨가 너무 안쓰럽더라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까 싶고. 그러면 입양을 하자고 했지. 그래서 입양도 알아봤는데 그렇게 되면 시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불보듯 뻔하잖아. 기호 씨가 먼저 정자기증 받자고 했어. 반이라도 날 닮은 아이를 보고 싶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 눈이 다 있는데 어떻게 간도 크게 니들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니?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 엄마, 그럼 아빠가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빠를 버렸겠어? 아빠는 선물인데 어찌 버리겠어. 그래도 난 너희처럼 강 큰 짓은 하지는 못했겠다. 아무리 내 자식과 사위라지만 요즘 애들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머리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하은이가 놀래 깨서 울기 시작하네요. 세상에, 제 정신도 차리기 전에 시모와 시부가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사부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사부인과 며느리를 아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제가 이번엔 정말 참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 판국에 무슨 사부인 하면서 예의를 차려. 이것들 한꺼번에 매장을 시켜야 한다니까. 이런 거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거 없어? 간통죄는 없어졌어도 저거 상간남까지 밝혀내서 위자료 받고 아주 센거지를 만들어버려도 분이 안 풀리는 마당에. 저는 하은이와 딸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흥분한 시모가 또 무슨 험한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말은 좀 가려서 하시죠. 나중에 진짜 후회하시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 와서 교양을 챙기시겠다? 어디 바람 피운 딸년 앞세우고 우아를 떨어? 외도가 무슨 벼슬이라도 돼?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말고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좀 놀라긴 했어요. 우리 딸은 바람핀 적 없고요. 얘네들이 시험관 아기를 가진 거랍니다.
원래는 입양을 하려다가 이서방이 제안한 거랍니다. 정자 기증받아서 인공수정하자고요.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뭐? 정자 기증? 인공수정? 그런 걸 왜 해? 우리 기호가 왜 그런 걸 하자고 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변명이라고 해야 상대가 되지. 당장 현정이 나오라고 해. 오늘 단판을 내고 갈 테니까. 당장이라도 시모가 딸이 있는 방문을 부실 것처럼 소리를 지르더군요. 마침 사위가 열려진 현관문으로 들어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아니, 이 시간에 네가 웬일이냐? 저 여우 같은 게 또 너한테 구해달라고 전화하니까 바보같이 달려왔어? 아이고, 이 순에 빠져가지고는 지 자식 아닌지도 모르고 저렇게 속없이 착하게 군다. 엄마, 저 순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나쁜 놈이에요. 우리 현정이가 임신이 안 돼서 엄마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는데도 5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무슨 말을 못해? 5년 동안 임신 안 된 게 네 탓이야? 밭이 안 좋아서 그런 걸 누굴 탓해? 제발 그 밭타령 좀 그만하세요.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가 우리 인생보다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저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 자존심 때문에 제 잘못을 고백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이, 무슨 네 잘못이 있다는 거야? 네 혹시 바람 피웠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양반이. 내가 하오니 저게 클수록 아무리 해도 기호 얼굴은 하나도 없고 저거 얼굴만 있는 거야.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해도 어렸을 때 기호랑 식성도 너무 다르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유전자 검사 해봤다니까. 그런데 딱 걸린 거야. 목에만 일치하고 우리 기호하고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친자 확인서까지 내가 갖고 왔어. 시모는 그 종이를 내 얼굴에 던졌어요. 그 순간에 저 자신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으니 저도 다시 확인했죠. 네, 그래요. 하온이는 분명 제 딸의 자식이지만 이서방의 자식은 아니었어요. 현정이가 하온이를 업고 거실로 나와서 그 확인서를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서방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손자를 안고는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리지 못해서. 모든 원인은 저한테 있어요.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입니다. 무정자증이에요. 사실 결혼 전에 우연히 호르몬 수치 검사하다 알게 됐는데 마음속으로 결혼 같은 거 포기하고 있었는데 현정이 만나는 순간 너무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비겁하게 말하지 못하고 결혼까지 갔어요. 말하면 버림받을까봐 너무 겁이 났다고요. 그런데 현정이는 그런 저를 안고 같이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아이 없어도 저랑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저요, 정말 이 사람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남자 구실도 못하는 자괴감에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몰라요.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숨을 제대로 못 쉬더군요. 그렇게 밭타령을 하더니 씨앗이 아예 없던 거였으니 충격받을 만도 하죠. 아무리 그래도 남의 씨를 뺀 여자를 어떻게 용서하니? 제가 정자기증 받자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현정 씨 닮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럼 내 자식인 거죠. 오히려 현정 씨에게 고맙다고 하셔야죠. 우리 경주희 씨 핏줄이 아닌 자식을 어떻게 손주라고 해? 여보, 당신도 말을 좀 해봐. 이게 다 저 불려시 같은 게 딴 맘이 있어서 착하디 착한 우리 기호를 홀려서 지 마음대로 임신을 한 거라고. 우리 집안에 씨 없는 수박이 생긴다니 이럴 수가 없다. 아이, 그럴 리가 없어. 당신 혹시 기호가 내 자식인 거 확실해? 참네, 아주 기가 막히네요. 이 집안은 도대체가 무슨 씨앗 타령을 그리하는지 자식을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저도 잠시 이성을 잃었으니 사돈흉을 보기엔 민망하지만 꿀값을 떤다라는 게 이런 것 같네요. 더 이상 이 사람과 하운이한테 험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젠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으면 뭐 어쩔 건데? 난 절대로 남의 씨를 내 손자로 인정 못한다. 아니 안 한다. 너도 어여 정신 차려. 제발, 제발, 엄마 좀 그만 좀 하세요. 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요. 제 가족은 이제 이 사람과 하운이에요. 제 가족 건드리면 그 누구와도 그게 설사 엄마라도 나는 인연을 끊겠습니다. 사위의 단호한 태도에 시모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대요. 저도 사위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요. 그런데요, 부모와 인연을 끊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제 아무리 나쁜 부모라고 해도 자식 입장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너무 큰 그림자죠. 제가 처음에 제 어린 시절 이야기 잠깐 했었죠. 어린 저를 두고 제가 한 엄마 이야기요. 사실 현정이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낳은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떠나간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엄마를 수소문했습니다. 사실 경기도 용인 근처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먼 친척을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현정이의 손을 잡고 찾아갔어요. 제 딸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없어도 이렇게 잘 자라서 딸까지 낳아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용인의 풍광 좋은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안락하고 풍요롭게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엄마의 성함을 말했죠. 대문 안으로 마당이 보이고 초로의 노인이 휠체어에 타고 있더군요. 자식 같진 않고 일하는 사람인 듯한 사람이 나와서 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휠체어를 탄 노인은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쪽지를 한 장 주더군요. 다시 찾아오지 말거라. 딱 이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 현정이에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아무리 엄마를 낳아준 사람이라도 이제부터는 잊어. 아니, 엄마가 다시 버려. 저런 사람은 버려도 돼. 그 핏줄이라는 거에 연연해서 살지 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버리니? 왜 못 버려? 부모는 자식을 버렸는데.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니야. 가슴 한편에서는 좀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평생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부모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아니, 마음에서 떠나보낸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마음에서 지웠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이야기가 잠시 삼천포로 빠졌네요. 우리 나이대가 핏줄과 절연하거나 내 핏줄이 아닌 자식을 키운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 사단이 난 이후에도 딸과 사위는 흔들림 없이 하온이를 키우고 있어요. 하온이는 자랄수록 지엄마 어린 시절을 쏙 빼닮아 너무 예쁘게 생긴 남자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어딜 나가면 사람들이 아이돌이나 배우 얼굴이라 난리가 나요. 그런 하온이를 이서방은 또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곁에서 보는 제가 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엄마, 신기하게 외모는 날 닮았지만 성격은 지아빠랑 판박이야. 신기하지?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나는 아직도 가끔 놀라겠던데 너랑 너무 비슷해서. 아니, 이서방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 사람이 제 핏줄이 땡기는 게 인지상정인데 너랑 하온이 때문에 부모랑 절연까지 하는 게 보통 일이야? 종손집의 장손이 말이야. 엄마, 미안하지만 엄마 버린 외할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분 아직도 그리워? 아무리 부모면 뭐해.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부모지. 시모한테 연락은 없고? 기호씨 없을 때 찾아와서 난리 피는 걸 기호씨가 알고 나서 접근 금지 신청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괴롭혀. 그래도 기호씨한테는 여전히 회사로 찾아와서 다른 씨앗은 버리라고 하나 봐. 아 참, 지난번에 네 시아버지가 몰래 연락했더라. 참 그 양반도 대단해.
나한테 김치 좀 몰래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아들은 못 봐도 김치 없이는 살맛이 안 난다고. 그래서 한 통 보내줬다. 아버님은 몰래 우리 보러 오셔. 하온이가 워낙 살갑게 할아버지를 따르니까 오래 안 보면 보고 싶으시대. 저도 이제는 딸과 사위의 선택을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무리 친부모, 친자식이라 해도 남보다 못한 관계도 있는 것이죠. 씨앗이든 밭이든 핏줄이든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야 진짜 가족 아니겠어요? 구구절절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가족 어떠신가요? 그래도 역시 씨앗이나 내 핏줄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